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영끌 앞으로는 없다. 아파트 70% 폭락 후 그 가격 그대로 30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미국 국채 10년물인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3.2390까지 올라와 있는 그 그래프 모습이 보입니다. 자, 예전의 그 최고 수준을 이미 회복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영국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많이 올랐다고 하는 나라 중에 영국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영국을 한번 보면은 2014년에 최고 금리 3.07%였는데 지금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2.63%.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그 10년 전 전고점을 지금 거의 회복해 가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면은 최근에 그 최저금리가 0.106%였습니다. 자, 이렇게 낮은 금리,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낮은 금리죠. 자, 이러한 여건 하에서 지금 주택 가격 상승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독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도 집값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죠. 보면은 독일도 2014년에 1.97%가 최고였는데 지금 거의 그 수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수준의 금리는 그 코로나 시기에 마이너스 0.728%까지 떨어졌었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독일 주택 가격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도 유사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 2.7% 정도 지금 그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고 그리고 최저 금리는 마이너스 0.4% 정도. 자, 독일하고 거의 비슷하죠.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보겠습니다. 한국 국채 10년물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2014년에 그 고점을 벌써 돌파를 했습니다. 3.795%. 자, 그래도 지금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고 정체하고 있죠. 정체.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대단한 그 부동산 강국입니다. 알고 보면 환상에 쌓인 그 부동산 아파트 때문에 자, 그런 나라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최저가 1.17%였습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아주 신기한 나라인데 지금 보면은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는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모든 나라의 그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심각한 놈이 거의 뭐 폭락의 가능성과 그 경제적 위기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된다고들 합니다. 한국, 중국, 아파트 좋아하는 나라들인데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지금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그 주택 거품 세계 1등 한국의 위험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거품 세계 1등 한국의 위험 잘 따져보면은 뭐 거의 세계 1등인데 지금 보면은 아파트 건물 말고 땅 10평에 지금 한 15억씩 뭐 그렇게 하는 데가 지금 허다하죠. 그래서 땅 한 평당 주거지가 1.5억. 자, 요것은 용적률 한 2000%뭐 정도 되는 상업용 건물에서나 있는 일인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 국가도 아니고 정말 비정상적인 지금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가 가계부채 1800조 증가율 세계 1등 가계부채 증가율 세계 1등 자, 그리고 지금 예정된 금리는 벌써 2013년 수준을 지금 벌써 찍고 있다. 한국 국채 그 10년물만 보면은 지금 금리가 오히려 그 10년 전보다도 더 높다. 지금 심각하죠. 자, 이런 모든 그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지금 한국이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즘 말들이 많죠.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예전에 2008년에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나라들은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오른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정체된 상태에서 코로나 때 한번 반짝 뛴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쭉쭉 계속 올라오다가 2013년 이후로 계속 말도 안 되게 올라오다가 코로나 때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온 것인데, 뭐 중국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미국에서 일부러 지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누군가는 좀 손 좀 봐주려고 그렇게 지금 금리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설까지 있죠. 그런 설까지 있는데, 아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아마 멀쩡할 것 같고, 문제가 된다면 우리나라, 중국 이런 나라들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금리가 좀 특이한 나라들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국채 10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013년, 14년이 아니라 여기는 2015년이 금리가 고점이었고, 쭉 떨어져서 코로나 때 5.49%까지 떨어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거의 2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2013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처음과 끝은 비슷하지만 그래프 자체가 좀 남다르죠. 여기는 러시아의 그 화폐 자체가 금하고 일정 부분 연동되는 면도 있고, 자, 공산주의 국가고, 그래서 여타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다른 금리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 찍은 20%, 저 금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터키 국채 10년물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보면은 이 나라는 지금 보면은 한 2014년, 15년 그때쯤에 최고점이 10%였는데, 자, 그때보다도 계속 올라가서, 오히려 올라가서 2019년에도 한 20% 찍었었고, 그리고 내려갔다가, 코로나 때 내려갔다가 얼마 전에 26%까지 찍었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자,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 터키 같은 경우에, 터키의 이 그래프를 보면은 한번 투자를 하다가 강제 청산 한번 당해본 사람은 아마 아실 겁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강제 청산 한번 당해본 사람은 아마 이 그래프 보는 순간 저 25.98%, 저 최고점을 보는 순간 뜨거 하실 겁니다, 아마.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피눈물을 흘렸을까? 요런 생각이 잠시 듭니다. 자, 요 터키의 그래프는 제목에 나와 있는 영끌 앞으로는 없다, 아파트 70% 폭락 후. 자, 이 아파트 70% 폭락 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자, 이번 영끌은 어떻게 될까? 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털어먹고 끝나겠죠. 반드시 상당수의 영끌러들 아마 털어먹고 끝날 겁니다. 청산 당할 건데 디폴트, 자,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고 가치만큼 아마 평가받고 팔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악의 경우에 지금 가격에 아마 한 30% 정도까지 떨어진 가격만큼 평가받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 30%라는 숫자는 임대 수익률을 봤을 때 그 정도면은 적정한 아파트 가격이 여러 군데 보이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30% 이렇게 썼는데, 우리나라 뭐 부동산 워낙 좋아해서 조금 맛이 가더라도 또 당분간은 저 30%만큼 떨어지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계산치를 반영했을 때는 가치가 지금 가격에 30% 정도 수준이면은 적정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디폴트 돼서 경매에 넘어가서 청산되면은 아마 30% 정도만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처 방안이 바로 나오죠. 지금 현재는 뭐 호가만 있어서 실제 가격은 모르지만 그 호가 대비 뭐 70%든 50%든 조금이라도 더 평가받고 시간 지날수록 이 프로수는 떨어지는 것이 거의 계속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받고 빨리 팔고 부채를 갚아라. 자, 양도소득세 내지 않더라도 빨리 팔아라. 자, 손해 보더라도 파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한번 보려면 일본이 제일 유사하죠. 자, 일본하고 우리나라 거의 출산율에서
비교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일본밖에 없죠. 우리나라하고 비교 가능한 나라는 일본인데 일본의 출산율이 우리보다는 또 훨씬 높습니다. 아무튼 지금 일본의 그 국채 10년물 그래프를 보면은 2014년쯤에 그 최고치 0.88% 찍고 나서 쭉 떨어지죠. 계속 아베노믹스 저금리로 경기 부양, 그래도 경기 부양이 안 됐었고 코로나 때도 뭐 금리를 더 내릴 것도 사실 별로 없었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물가가 조금 오르니까 금리를 조금 올리고 있긴 한데, 자,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또 인플레가 심각하지 않은 면도 있고, 또 성장이 아예 또 예전처럼 멈출까봐 우려하는 그 목소리도 크고 해서 지금 뭐 금리가 0.236%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특이한 나라, 금리가 0.236%면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영끌하고 난리가 났을 건데, 이 나라는 부동산 거의 미동만 있다가 지금 또 잠잠하겠죠. 코로나 때도 미동만 있었던 일본, 코로나 때도 부동산이 미동만 했던 일본 0.236%의 금리에서도 지금 전혀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에 언급했던 그 한국의 미래 한번 보겠습니다. 70% 폭락한 다음에 그 이후인데, 자, 한국의 미래는 첫 번째로 그 인구 절벽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런 가정하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이 작년에 0.81이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1.36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죠. 자, 그런데 일본 어떻습니까? 물론 진행이 우리보다 빨리 되긴 했지만 그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그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본은 그 잃어버린 뭐 3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인구가 주니까 1인당 GDP 곱하기 인구 하면은 국내 총 생산이 되겠죠. 자, 인구가 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나라의 자산은 계속 폭락을 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일본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뭐 두 가지입니다. 일본처럼은 되지 않는다. 그게 뭐 한 가지고, 다른 한 가지는 출산율 봐라. 더 우리가 심할 것이다. 자,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숫자만 보면은 우리나라가 더 심해야 정상이죠. 0.81, 1.36.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굉장히 미래가 일본하고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3번 아파트 70% 폭락 후 그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오히려 다행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다. 자, 출산율을 봤을 때. 그리고 근거는, 이 이야기에 대한 근거는 임대 수익률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임대 수익률이 받쳐주지 않는 그 수익형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파트는 향후에 인구 줄면은 그 재건축 호재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재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파트는 그 수익형 부동산인데, 지금 뭐 수익률이 1% 약간 넘는 수준. 자, 지금 벌써 금리는 4%, 5%, 6% 간다고 그러는데 1% 약간 넘는다.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4분의 1 떨어져도 지금 4%대 수익률이 날 것 같은데, 자,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고평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70% 폭락한 다음에 인구가 주니까 그 가격 그대로 갈 것이다. 그때 되면은 아파트가 진짜로 투자 상품이 아닐 겁니다. 지금은 투자 상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물량을 넘기고 이게 가능한데, 나중에는 실거주를 위한 상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폭락하고 그 가격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사실은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 욕을 할 수는 없고, 잣나무에 열린 열매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은 금리 쭉쭉 올라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는 너무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서 임대 수익률이 1%대밖에 안 되고, 그래서 빨리 팔면 살고 늦게 팔면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끌한 사람들은 지금 뭐 바로 팔아야 될 거고, 약간만 더 금리가 올라가면 파산 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부채가 아주 심각하게 영끌하지 않은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지금 버티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청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줄이 말라서 자 결론은 빨리 팔아라. 아파트는 빨리 팔고 그냥 아예 사지도 마라. 그냥 지금 보면은 어디서 그냥 임대 받아서 임대를 통해서 거주하는 것이 오히려 실속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대 수익률이 4% 넘어가기 전까지는 따라서 제목에 언급했듯이 영끌 앞으로는 없을 것이고 아파트 70% 폭락 후 그 가격 그대로 한참 동안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